오늘은 닌자들이 없었으면 닌자고를 멸망시켰을 최강의 존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닌자고의 공권력의 기준은 현재를 기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빌런들의 강함을 알아보기 이전 닌자고 정부의 강함을 먼저 알아보자면, 이는 특별한 군대 없이 경찰들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경찰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기술력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현재 시즌에 넘어와 뉴 닌자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여 기존 닌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현실전 등장했으면 닌자고를 멸망시켰을 강력한 존재들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즌 1의 최종 보스였던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위대한 파괴자는 단 한 입에 드래곤 전함을 씹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피지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닌자들이 전체가 덤볐음에도 상대가 안되는 것은 물론 파이토나 마스터우를 단 한 입에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 살벌한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사무라이 X나 울트라 드래곤 같은 강자들조차 위대한 파괴자에게는 상대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닌자들이 없었다면 위대한 파괴자는 닌자고 시티 전체를 집어삼켜 기존보다 훨씬 크기가 커져 카이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는 최강자가 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시즌2와 3의 최종 보스였던 오버로드입니다. 오버로드는 당시의 가마돈의 육체로 불완전하게 부활했던 상태임에도 당시의 최강의 닌자였던 로이드 정도는 간단히 바랄 수 있는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의 로이드는 현재 전투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했던 상태였죠. 거기에 차례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끝내 드래곤으로 최종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오버로드는 어둠의 능력을 통해 생명체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데, 이 능력을 사용해 닌자고 시티는 물론 닌자고 대륙 전체의 존재들을 세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당초 여기서부터는 대륙급의 스케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과연 골드 닌자가 당시에 없었다면 그 누가 이 오버로드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아무리 오버로드를 쓰러뜨린다고 해도 시즌3 때처럼 더 강력해진 형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로이드가 없는 시점 그 누가 오버로드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단연코 말하는 건데, 만약 닌자들이 없었다면 오버로드는 닌자고 대륙을 창조한 최초의 스피니조 마스터와 동급 수준의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닌자고 시티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파멸의 지배자입니다. 파멸의 지배자는 저주의 땅 그 자체인 존재로서 유일한 약점인 물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일한 약점인 물조차 다른 유령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내성이 있어 그녀를 처치하기는 더욱 까다롭죠. 그녀는 자체 근력만으로도 로이드나 모로 정도는 간단히 상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닌자들이 없었다면 모로의 척이 의도처럼 닌자고 시티 전체가 저주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다칸 진입니다. 나다칸 진은 결혼을 한 이후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빌 수 있는 정말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능력을 통해 닌자들은 아예 상대조차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닌자고 시티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타이거 위도우의 독과 제2의 마지막 소원으로 그는 봉인을 당하게 되지만, 만약 닌자들이 없었다면 타이거 위도우의 독을 획득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으며 제2의 소원 역시 없었다면 나다칸 진을 봉인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에 닌자들이 없었다면 나다칸 진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닌자고를 멸망시키고 사라진 자신의 고향을 재구축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계바늘 형제입니다. 물론 시계바늘 형제는 앞서 소개한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사기적인 강함은 원소의 힘인 시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과연 시간의 원소를 다룰 수 있는 이들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애당초 이들은 시간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마돈입니다. 당시에 도깨비의 힘으로 부활을 하게 된 가마돈은 기존의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한 모습을 통해 로이드 정도는 간단히 털어버리는 모습과 능력이 사라진 상태임에도 닌자 6인과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 스카일라, 미스터 캣, 퍼스트 본 등의 강자들을 차례로 제압을 하며 그 강함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마돈은 닌자고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닌자고 시티를 지배한 빌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시의 가마돈은 닌자고 시티 정도는 간단히 파괴할 수 있는 악당 타이탄을 보유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닌자고 시티 전체를 멸망시켰을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다음은 도깨비들과 오메가입니다.
도깨비들은 닌자고 세계관 내 최강의 종족이자 최초의 존재들이기도 한데 이들은 일반적인 개체의 능력만으로 최강의 닌자인 로이드조차 버거워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들의 수장인 오메가의 경우에는 로이드나 가마돈 정도는 가볍게 압도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마돈만으로 닌자고 시티 파괴가 가능하다면 오메가 역시 단독으로 충분히 닌자고 시티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닌자고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던 적도 있었죠. 다음은 닌자고 시즌14 미지의 바다에서의 최종 보스를 맡았던 워지라입니다. 워지라는 폭풍의 신이라는 이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신급의 강함을 보여주었는데 그녀는 니아드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닌자고를 몇천 년간 지배해왔던 존재였습니다. 니아드에게 패배한 이후 긴 잠에 빠지게 되지만 카마르로 인해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된 그녀는 닌자들이 전체가 덤벼도 상대가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당시의 니아가 바다와 한몸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워지라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워지라는 등장만으로도 해일이나 폭풍우가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워지라를 상대로 쉽게 승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닌자들이 없었다면 이 워지라는 닌자고 차원 전체를 물에 잠수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크리스탈 킹이 차지했습니다. 크리스탈 킹은 시즌 16의 최종 보스이자 오버로드의 또 다른 형태로서 추정이 되는 존재인데요. 예고편에 나온 모습만으로도 닌자고 시티 전체를 수정화시켰기 때문에 본편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과연 이 크리스탈 킹은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의 닌자고로 멸망시켰을 존재들에 대한 총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